상승했고 우리도 조금 많이 우리도 지금 5% 이상 오르고 그죠? 있어요. 네. 다행히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아니 빠진 빠진 거 빠진 거 생각하면 생각하면 아직 한참 네. 남았죠. 다 똑같은 말씀을. 네. 트럼프한테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 없다. 설마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 만약에 진짜 아니면 거기다도 똑같이 출마가 영어로 뭐죠? 출마의 그 Run for. 그 알자를 꺼내 런포의 알자도 꺼내지 마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관세를 트럼프가 이제 중국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서로 막 레이즈 막 하다가 지금 이제 125%까지 올라갔죠. 124% 아닌가요? 125. 125인가요? 네. 네. 104에서 지금 125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사이에. 네.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또 내놓겠죠 이제. 네. 아니, 하겠죠. 중국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왜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서명까지 해서 했다가 또 네. 갑자기 아, 왜 유예하고 다른 왜 나라에 그러는 뭐 거예요? 유예하고 하는 거. 네, 아니, 우리나라니까 중요하니까. 네. 일단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 있잖아요. 네, 한 놈만 나는 패. 한 놈만 패. 이게 맞지. 그거 맞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선을 그렇게 넓혀서 싸우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미국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뭉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러면서 그 뭉치는 거의 중심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을 더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가 읽혔어요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처음부터 무모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블러핑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블러핑인 거는 1차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요- 중국 네. 너 하나는 내가 팬다. 그거는 진심이 확인되는 거 같고. 그건 진심이지.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하고 예. 선거가 필요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선거 필요 없는 사람이 이겨요. 아. 백전백승이다. 네. 시진핑 주석은 선거가 뭐 형식적으로는 뭐 필요하지만 네. 그 걱정할 선거는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선거. 치러야 되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박살나면 그냥 그 시점부터 바로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다만 뭐- 이제 저는 그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막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싸움 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물론 이제 해석이긴 한데 어쩌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1대1로 막 싸우는데 다른 나라들도 볼 때 미국 너네도 우리한테 뭐 좀 줘 우리도 그래야 이제 중국이랑 싸우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확 한번 관세로 겁을 줘놓고 그 다음에 알았어 니네 잠깐 기다려 관세 좀 내가 유예해줄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휴 됐다 이제 이러면서 좀 입 다물게. 안심하면서 미국에 뭘 막 요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혹시 노렸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고단수까지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아니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이폰 쓰는데 네.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의 본사는 대만에 있지만 생산 공장은 대부분 다 중국이죠. 중국에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아이폰에 대해서 125% 관세를 매기면 아이폰 16 최고급 사양 기준으로 1,600불 주고 사던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2,500불 이상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긴데 네. 나라도 반 트럼프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아니, 미국 사람이라면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네, 내가 갑자기 네. 거의 2배 가까이 아이폰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을 트럼프 때문에 놓이게 됐다고 하면 저는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만도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커녕 미국이 어려워요. 미국 내수도 어려워지고 서민층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인기 관리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괜히 잘못 쳤다가 역풍 맞게 되니까 좀 주춤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도 근데 역시 뭐 이제 이거 아주 좋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 2년 내내 인기가 계속 높을 수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위기가 없는 거는 그 영웅이 돋보이질 않잖아요. 아하. 위기를 미리미리 다 체결해 버리면 근데 위기가 눈에 보여 사람들 눈에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때 극복해. 이제 진짜 영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가 혹시 초반에 이렇게 한번
곤죽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선거 사람들이 막 2년 전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투표를 하진 않으니까 뭐 불과 한 3개월, 6개월 이때 거를 기획하고 저 투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초반 한 1년 내지 한 뭐 몇 분기 정도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좋게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는 아닌가? 아 근데 역경이란 게 세상이 나를 억까한 걸 그러니까. 내가 극복해야 그 극복이지 내가 역경을 내가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이건 삽질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삽질. 그 한 번 반 트럼프로 돌아선 민심을 쉽게 돌릴 수는 없죠. 아, 너무 돌아서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네.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간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거하고는 달리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도 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튀었잖아요. 음. 이거를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금리 낮추고 싶은 사람이니까.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안달을 예, 예, 했던 예. 건데 파월 보고도 너 금리 낮추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른바 이제 미국 국채를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워낙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게 뭐 일부에선 7조 달러가 돌아온다, 아니다 9조 달러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새로 발행해야 되는 이른바 롤오버를 해야 되는 국채를 낮은 금리에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경기 침체를 조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국채금리 문제는 올라. 경기 침체? 아니 근데 그래 침체는 올 수 있지 관세 그렇게 세게 매기면 근데 경기는 침체인데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튀어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팍 튀었잖아요. 네네. 이건 아니지.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네네네. 터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양자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그렇죠. 1대1 다이다이로 붙어가 이런 말 표현되나? 네. 붙어가지고 네. 핵심은 뭐냐면 관세로 겁을 주고 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 만들어 그건 미국 경기 활성화시켜 이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풍의 상황이 놓이고 국채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위주로 한 놈만 팬다. 네네.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보니까 무역 핵 전쟁, 관세 핵 전쟁 뭐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이 비유를 하던데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지죠. 여기서 아니, 질 거기- 이유가 없죠.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뭐 네. 겁나는 게 뭐 있어요. 국민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렇죠. 네.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 네. 트럼프 일가에서 선물 옵션 투자를 세게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럴 수 아니 있어. 어제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올랐잖아요. 이건 진짜 역대. S&P가 거의 10% 올랐어. 지수가 네.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 종목은 한 2-30%가 그냥 막 갔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만약에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만약에 선물 옵션 투자하면 진짜 대박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데. 인간이 아니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어떤 뭐 경제 대공황이 왔다거나 아니 무슨 저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뭐 5% 10%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빠지는 건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10%가 떨어졌다 10%가 올라 이렇게 되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상승폭으로 따지면 역사상 이게 아마 역대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인가요? 네, 이게 2001년인가에 그 9/11 때? 아니요 그때 말고 이게 올라간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버블 한번 꺼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하루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14% 예, 14% 오른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하루에 지수가 14% 예. 오른 적이 있었나요? 근데 요게 이제 12%가 아마 역대 두 번째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우리도 조금 많이 우리도 지금 5% 이상 오르고 그죠? 있어요. 네. 네. 다행히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아니 빠진 빠진 거 빠진 거 생각하면 생각하면 아직 한참 네. 남았죠. 다 똑같은 말씀을.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트럼프 말 잘 듣겠습니다. 맞서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2달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 나온다는 그리고 거. 앞으로 이게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관세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방위비 협상 어떻게 할 거냐를. 근데 이제 2달 안쪽에 끝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거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네.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통화를 하고 네. 트럼프가 무슨 정신줄을 잡았는지 갑자기 잡은 거 중국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 100% 넘게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10% 그것만 하고 유예한다라고 예, 딱 예.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너 계속 그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트럼프가 네. 그랬더니 저는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에 꿈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이지만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본인이 60일 내에 이거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지만 하고 끝내고 다음번에 그 주자에게 넘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네. 다른 건 몰라도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덕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니요 저 이제 안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그 상당히 뭐랄까 능수능란한 협상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하고 협상하려고 들겠어요? 그런데 당장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를 받거나 또 그 유예를 받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애초에 주려고 생각했던 걸 툭툭 던져주면서 해야 되는 그 소위 주고받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 내가 너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그럼요. 되니까. 오히려 있어 보여. 이게 한덕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은 그거는 권한 대행의 자격도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의 경륜이라든지 관료로서의 어떤 그 물론 이렇게 갈 때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손이 모르겠고 우아하시네. 네? 손이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뭐 사람도 뭐 일부 사람은 무슨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거는 국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계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하는 근데 것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안 할 사람이 이완규를 왜? 아니 지명하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북한하면 네. 그건 정치적 계산이 이건 정치적 들어간 거예요. 계산이고 이건 아닐 아니, 거다. 아니, 제 불안해. 생각이에요. 네. 불안에 떠는 것은 이 원스톱 쇼핑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예.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는 원스톱 거야.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통상 혹은 뭐 우리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네. 몰아서 하겠다. 패키지로 원 패키지로 하겠다. 행복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우리의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가 정상 통화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통화가 있으려면 관세 얘기나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처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그 통화 사실을 이 사람들도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개인 판단이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건 트럼프가 대선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고민 요구와 중에 상황이 있다.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넘겼다. 그게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 백악관 무슨 저 기자회견에서 나는 저 한국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했는데 대선 나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나온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디 발 뉴스예요 그러면? 권한대행 실발 뉴스라고 봐야 더 합리적이지 가능성이 않나? 높겠죠. 근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아니 근데 아하.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저는 네. 왜 대선 나갈 건가를 물어봤나를 생각해 보면 예. 뭐 정 의원님 말씀처럼 뭐 상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국이 뭐 대통령이 막 비상계엄에서 막 쫓겨나고 이 과정에서 보니까 막 대행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너- 얘기해야 되나? 너랑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거야 이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계속 나는- 너랑 얘기하면 되는 거니? 너니? 너 대선 나가면 너 이게 나랑 얘기했는데 또 대선 나간다고 너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 얘기도 맞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행보를 알려면 과거 트럼프와 관련한 기사나 책이나 리포트를 보면은 훨씬 대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관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전략이 지 기분대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 밑에 뭐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세게 붙잖아요. 네네. 그 나바로라는 사람도 또 보면은
정말 그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트럼프가 왜 너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을까를 저도 생각해봤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이제 그 상당히 정교하게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얘기를 하다 5분 만에 영어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본 한국 정치인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너 지금 영어가 되네.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보셨잖아 인터뷰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랑 통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단순한 것이 일기 때 볼튼을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느냐의 여부의 변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긴 코수염 난 자가 싫다. 아니 이거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권한 대행은 그걸 이렇게 딱 잡은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소리 하던데 하고 아마 언론에 좀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네. 마음이 혹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출마 관련해서? 그 전에 알려진 거는 대선 얘기,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가 마지막에 알려진 거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트럼프한테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 없다. 설마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아니면 거기다도 똑같이 출마가 영어로 뭐죠? 출마의 그 Run for. 그 알자를 꺼내 런포의 알자도 꺼내지 마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볼 때는 지금 보면 대선에 마음이 디귿자도 좀- 꺼내지 말라 그럴 때 이미 마음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꺼내려고 너네는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저는 말하지 마라, 생각이에요, 내가 제 얘기한다. 생각. 아니 한덕수 대행이 저는 영어로 아, 통화했다고 해서 심상치 기함을 않네. 했습니다. 왜요? 저는 무조건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통역이 생각해요.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마지막은 본인이 이제 영어로 직접, 직접?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음. 그게 무슨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로 해야 실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그건 그런데 네. 이런 저 관세 또는 안보 이럴 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그 통역은 잘했겠지만 이 통역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 단어의 제가 맥락이 또 무슨-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좀 상상을 위험하다. 해봐요. 그러면 뭐 한덕수 총리가 그걸 더 잘했을까? 저는 아니 진짜 말은 위험한 말은 대목이라고 떠듬떠듬하지만 네. 전문 용어라든지 아. 또는 그 관세나 무역이나 통상과 관련된 그 워낙 용어와 경험이 많으니까. 관련해서는 네. 그거는 정확히 알아듣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